지금 막 스타듀밸리를 시작한 당신,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고 계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농사의 기초부터 썩어서 색감이 진 고인물들만 아는 팁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농사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시다. 호미로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심은 뒤 물뿌리개로 물을 준다. 이것이 농사의 모든 것입니다. 자, 영상 재밌으셨다면 농담이고, 여기서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먼저 땅을 경작하는 호미,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한 번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넓어집니다. 순서대로 호미, 구리호미, 강철호미, 황금호미, 이리듐 호미가 있으며 각각 1칸, 3칸, 5칸, 9칸, 18칸을 한 번에 경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작한 땅에는 씨앗을 심을 수 있으며 씨앗도 종류별로 존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되는 씨앗이 있고 해당 계절이 아닐 경우 씨앗이 안 심어지니 주의하세요. 또 작물이 자라는 기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스타듀밸리는 모든 계절이 28일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봄 25일인데 자라는데 4일이 필요한 작물을 심었다? 그러면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순간 모든 작물이 죽어버려요. 그러니 달력을 잘 보고 자라는 날을 계산해서 씨앗을 잘 심어야 돼요. 그리고 씨앗에 물을 주어야 다음날 작물이 자랍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뿌리개로 물을 줄 수 있어요. 물뿌리개는 호미와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에 따라 1칸, 3칸, 5칸, 9칸, 18칸 물을 줄 수 있죠. 물뿌리개 외에도 물을 줄 수 있는 수단이 여러 존재하는데 스프링클러와 날씨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을 다 주었다면 마지막으로 허수아비를 설치해줘야 되는데요. 스타듀밸리에서는 작물이 16개 이상 모여있으면 까마귀가 날라와 최대 4개의 작물을 강제로 뜯어갑니다. 이 깡패들을 허수아비가 방지해주니 꼭 설치해줘야겠죠? 자, 이제 농사의 기초에 대해 알아봤으니 심화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알아본 것처럼 땅을 갈고 씨앗 심고 물을 주고 하면 작물을 키울 수 있지만, 이 작물의 수확 시기를 앞당기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료를 사용하는 건데요. 비료는 총 10종류가 있으며 기본 비료, 고급 비료, 디럭스 비료, 성장 촉진제, 디럭스 성장 촉진제, 하이퍼 성장 촉진제, 여기다가 기본 보습 토양, 고급 보습 토양, 디럭스 보습 토양, 부가적으로 나무용 비료가 있습니다. 각각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하자면, 먼저 비료, 작물의 평균 등급을 높여줍니다. 특히 디럭스 비료는 일반 은 품질은 전혀 나오지 않고 금, 이리듐 품질만 나오는 최상급 비료이고, 성장 촉진제, 작물의 성장 속도를 높여줍니다. 가장 좋은 하이퍼 성장 촉진제의 경우 33% 성장 속도를 앞당겨주며 블루베리같이 여러 번 수확 가능한 작물의 수확 간격을 좁혀주진 않습니다. 보습 토양, 잘 쓴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디럭스 보습 토양은 물을 한 번 주면 그 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물이 사라지지 않아요. 즉 여기다가 물을 한 번 주면 이제 다시는 물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물론 땅을 다시 개간한다면 재사용이 필요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사기적인 비료 같지만 디럭스 보습 토양의 경우에는 후반부에 가서야 얻을 수 있고, 일찍이 얻는 일반 보습 토양, 고급 보습 토양은 각각 밤 사이에 수분을 잃지하는 확률이 33%, 66%로 확률에 의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용 비료, 겨울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서 나무 수급이 어렵거나 아니면 나무 수액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자연에게 나무를 뜯어버려서 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무용 비료를 사용해 5일 만에 나무를 자라게 할 수 있죠. 이제 농사 심화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농사를 하면서 알면 좋은 것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스타듀밸리는 굉장히 많은 날씨가 있습니다. 하늘이 맑거나 비가 오거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말이죠. 먼저 비가 내리게 된다면 작물에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니까요. 다만 천장에 막혀있는 온실 같은 경우에는 물을 직접 줘야 됩니다. 또 천둥이 친다면 삼겹살이랑 같이 먹을 매운 고추가 필요한지 자기들 농장도 아닌데 작물을 강제로 뜯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도 있는데 뷰레침을 설치하면 됩니다. 농사 레벨도 작물에 영향을 끼쳐요. 마지막 수확할 때 영향을 끼치며 정확한 확률이 있지만 머리 아프니 레벨이 오르면 금별 작물이 나올 확률이 증가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한 5레벨, 10레벨에 각각 작물에 관련된 특성을 찍을 수 있는데, 5레벨에는 작물의 가치가 10% 증가하는 경작임, 10레벨에는 모든 작물이 10% 빨리 자라는 농업 전문가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도 못하고 얻기도 힘든 고대 씨앗을 얻었다면 이 씨앗을 불릴 방법이 있습니다. 씨앗 복제기를 사용하는 건데요. 다 자란 고대 열매를 씨앗 복제기에 넣어주면 97% 확률로 넣은 씨앗이 1개에서 3개 나옵니다. 그 나머지 3%는 모르는 게 좋을걸요? 하루 종일 물을 주다 보면 기력도 달고 귀찮고 힘듭니다. 그럴 때 스프링쿨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종류는 일반, 고급, 이리듐 스프링쿨러가 있고 각각 4칸, 8칸, 24칸의 물을 줍니다. 이걸 대량 양산해서 농장에 꽂아두면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자주 나왔죠? 이게 온실입니다. 마을 회관에 식료품 저장의 번들을 채우게 되면 다음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작물을 심을 수 있다는 사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내부가 좀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끔 농사를 하다 보면 거대 작물이 자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콜리플라워, 멜론, 호박, 파우더 멜론 이 네 종류만 거대 작물로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 3곱하기 3칸으로 심었을 때 무작위 확률로 거대 작물로 합쳐지고 도끼로 수확하게 된다면 15개에서 21개의 작물이 드롭됩니다. 원래라면 9개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거의 2배 얻게 되는 거니 이득이죠? 다만 거대 작물은 온실에서 생기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법사랑 이러쿵저러쿵 해서 마법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면 주니모 오두막이란 걸 지을 수 있습니다. 땅 개관과 씨앗은 직접 심어야 되지만 다 자란 뒤 작은 주니모가 나와서 수확은 직접 해주고 물은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주기 때문에 완전 자동화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반응이 좋으면 낚시나 목축편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빠이!